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미래교육포럼 행철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요, 혁신고등학교 지정이냐 철회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사립고등학교인 대광여고, 이 학교는 지금 임시이사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고,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이 학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좀 더 학교를 좀 더 나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학교장이나 이사진은 추진하고 있고, 지정을요. 혁신 고등학교 지정을. 그리고 이제 학부모나 동문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의사도 좀 들어주라. 왜 당신들 일방적으로 그걸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학력이 낮아진다 하더라. 혁신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학교를 못하겠다. 지정을 철회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달 전인가요? 충북 제천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정이 철회됐죠. 2년간 논란이 되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혁신학교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이게 충북 제천고등학교죠. 이번에 광주 대광여고가 학부모나 동문들의 요구에서 지정이 철회된다면은 아마 앞으로 이 교육부에서 지금 혁신학교 확장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혁신학교를 더 늘린다? 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북에서 혁신학교 철회, 광주에서 혁신고등학교 철회.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쩌냐? 그러면 혁신학교가 무슨 학교인데 이렇게 학교들이 이제 혁신학교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혁신학교란 어떤 학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학부형들한테 또는 우리 시민, 국민들한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혁신학교는 2009년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최초로 지정한 학교들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13개 학교를 지정했거든요. 이건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그래서 교육감이 이제 지정을 해서 13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점점 확대되어가지고 지금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혁신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혁신학교 수는 전라북도가 학생 대비 제일 1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비율로 말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가 경기, 3위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 수로 봐서는 경기가 1위죠.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학교란 그럼 어떤 학교냐? 혁신학교요. 장점이면서 특징은 뭐냐면은 교육과정의 자율화입니다. 교육과정이 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혁신학교 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교과서를 선생님이 안 가르치니까 앞으로 이 대학 입시 예를 들면 혁신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서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두렵다, 불안하다. 이제 이런 또 글을 쓰는 학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편성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로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줍니다. 이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고 교사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이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수업 방법, 이 교실 수업 방법이 참여형 수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참여형 수업으로. 그래가지고 주로 토론 학습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론 학습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토론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력 또는 창의력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론 학습을 한다. 물론 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학생들의 인권 보장,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 존중, 이제 그리고 또 이 사회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런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혁신 학교가 그런 이제 학교인데 그러면 혁신 학교가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단점은 뭐냐? 혁신 학교 가장 큰 단점은 학력이 낮다는 겁니다. 학력이 낮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전국 이 혁신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이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의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9% 11.9%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혁신학교예요. 혁신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평균 이 비율은 얼마냐? 4.5%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기초 미달 학생 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미달 학생 수보다 3배가 많다 이겁니다. 이건 통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을 이렇게 따져봤어요. 보통 이상 학력을, 혁신고등학교.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을 따져보니까, 혁신고등학교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국어는 16.4%, 수학은 11.4%, 영어는 9.6%가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나 많고, 그 다음에, 이 보통 학력 이상, 이런 비율은 혁신학교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통계를 내본 거 보면은 광주시 중학교 혁신 중학교가 13개 있어요. 2015년 이 통계입니다. 결과 그걸 보니까 학교 향상도가 13개 혁신 중학교가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보면 일반계 중학교는 마이너스 된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중학교 학생들과 이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을 따져보니까 일반계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혁신학교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혁신학교 학생들은 확실히 학력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만 어떻게 보면 성적만 높으면 뭐하냐 그 성적. 그래서 학력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학교의 측에서는요. 그 뭐냐?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자존감입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 그리고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의식. 이게 바로 제2의 학력이다. 다른 학력이다. 이런 학력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에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학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요, 지식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방금 얘기한 자기조절 학습력, 공감 능력, 뭡니까? 이제 자존감, 또 이 자기 통제력, 이런 거, 또 시민의식,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혁신학교는 그러니까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체제 속에서는, 입시체제 하에서는 학력이 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내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내 애를 중학교 보냈는데, 혁신학교?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가 보면은 선지원 후추첨을 해서 막 보내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는 추첨해서 보내버리고, 내 의사에 의해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런 혁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 이 답답하지요. 그래서, 혁신학교 장점, 단점이 있다. 장점은 자율성, 뭐 학생들의 의사결정권 등등, 뭐 인권 존중 이런 것이 있다. 사회성, 이런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학력이 뒤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구태여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학교에다 1년에 보통 1억 전후, 처음에는 1억 전후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지금 보면은 한 6천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학교는 이런 돈을 지원하고 일반계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평성 원리 어긋나는 겁니다. 첫째가요. 그리고 혁신학교 교육 과정이, 혁신학교 교육 활동이 바람직하다 가면은 일반계 학교에다가 그걸 도입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구태여 이건 혁신학교다, 이건 일반 학교다, 구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분 짓지 마시고요. 혁신학교의 좋은 점을, 좋은 교육과정을, 좋은 교육활동을 일반계 학교에다가 도입시켜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좋은 교육과정을 속에서 좋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성장, 발달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지금요, 이렇게 그 혁신학교다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양분을 해놓으면 이게 앞으로 점점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이게 혁신학교가 학력이 나쁘다 이게 알려지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혁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불안하죠. 학부모들 불안해합니다. 제2의 학력을 가르친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학부형들은 첫째 학력입니다. 제1의 학력이죠. 어떻게 보면 제2의 학력이라고 아까 얘기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는 이 혁신학교를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혁신학교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일반계 학교와 똑같이 다 거기다 도입시켜줘요. 적용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런 좋은 교육과정 속에서 좋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 이 대광여고 문제, 이건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정이냐 차례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교육부의 앞으로 혁신학교 확장 이 계획이 차질이 올 것이냐 아니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확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혁신학교의 좋은 점을 갖다가 일반 학교에다가 이렇게 도입시키고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모든 학교가 다 같이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으로 좋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